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조사 비용 3천여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기소 7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통화 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나 대납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 지급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전원 유죄에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 측과 특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기소라고 반박해왔지만 결국 시장직 상실형이 나오면서 오세훈 시장은 5선 서울시장 당선에 새 역사를 쓴 지 불과 21일 만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오 시장은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흔들림 없이 시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고 직후 법정 밖으로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신빙성 없는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했다며 1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른 오 시장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펼치며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5번의 선택에는 5배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청년 정책에도 힘쏟으며 야당 서울시장으로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직 상실령이 나오면서 민선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시 간부들에게 전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정치 수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오 시장.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확정 판결까지 시장직은 유지하겠지만 특검법상 최종심까지 6개월 안에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만큼 재판 준비는 큰 부담입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라는 새 역사를 쓰며 민선 9기의 문을 열었던 오세훈 시장. 취임 21일 만에 시장직 상실형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 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것인데도 오 시장은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면서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판결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며 항소심에선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씨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을 심리한 하급식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습니다. 내일 김 씨 사건 선고를 진행하는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놓을까요?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10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는 전국의 소용돌이가 됐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무상수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배경으로까지 거론됐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왔길래 제가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결국 탄핵 전국을 거쳐 배우자 김건희 씨부터 특검에 의해 기소됐지만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연구소 홍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해온 정기조사 결과를 단순 배포한 것일 뿐이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 공천 약속 같은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1심은 정반대 판결을 내놨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비건 윤석열과 비건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역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판결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원에 김건희 씨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며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인 특검. 한 차례 선고를 연기한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전문가는 물론 유튜버와 부동산 카페 운영진,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해 대통령과 100분 동안 토론을 하는데요. 토론회를 기점으로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공급 부족에 서울 아파트 값은 치솟고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무주택자 주거 불안이 나날이 커지는 부동산 시장. 비상에 걸린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00분간 진행되는 토론회는 전문가, 부동산 유튜버,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14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 29명이 민심 전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정부가 예고한 방향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로 압축됩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온라인에선 노년의 소득 없이 주택 하나뿐인데 초고가란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까지 세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때문에 30억 원짜리 한 채보다 10억 원짜리 세 채의 세부담이 무거운데 종부세 과세 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의견 수렴 때 가장 뜨거웠던 대출 제한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토론회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생애 최초로 실수요자를 보호해준다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기업은행이든 새마을금고든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다 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두고 의견 수렴 모양새만 갖춘다는 일각의 시선을 불식시킬 만한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사흘 동안의 예비 경선 절차를 마치고 전당대회 본경선에 나설 당대표 후보 3명을 발표합니다. 중앙위원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김민석, 고민정, 정청래, 김보미, 송영길 후보 가운데 2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14명이 출사표를 던진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순회 경선에 돌입하고 각 결과를 합산해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수용한 국민의힘이 자당목 위원장직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정전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위와 외통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정보위, 성평등가족위 위원장을 선출한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당 원내행정국은 어제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접수했는데 3선의 김희정, 송석준, 김성원, 이만희, 이양수, 이미자 의원은 단수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다만 국토위원장의 경우 3선 김정재 의원과 4선 유이동 의원이 함께 후보로 등록하면서 유일하게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검찰이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수사 개입과 국수본의 분리수사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차 책임자로 지목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이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으로 들어섭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튿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겁니다. 국수본 분리수사 지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검찰은 박경정을 상대로 수사 개입과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시 의혹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정은 앞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자신이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부실 수사에 1차 책임자로 지목된 박경정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전 광산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 수뇌부로 향하려던 경찰특별수사단의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출근 금지 조처를 내린 전 광산경찰서장을 소환하려던 계획도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구속을 면한 박경정 측과 일선 수사진이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사건이 분리됐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이 국수본의 수사 개입 쪽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수사팀을 꾸렸지만 결국 같은 경찰 조직을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셀프 수사라는 한계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에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관계성 범죄 대응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경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지난 4월 21일 광주 광산서에서 관계성 범죄 현장 점검 및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경찰청과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 성범죄 수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서 협업 방안 등을 공유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처음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이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바뀌며 특혜 논란이 일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위법 판결이 난 상호 관세를 대신할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으로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쿠팡을 둘러싼 차별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한미 통상 관계가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이 난 상호 관세 대신 임시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에 맞춰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여 개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강제노동 관세로 최대 1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과잉 생산 관세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관세 상한선이 15%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미 정부 발언을 인용하며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뇌관, 쿠팡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새 관세와 함께 쿠팡 차별 논란을 불공정 무역 관행의 일부로 내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통상협의 테이블에 관련 의제가 오를 수 있다면서 충분한 설명으로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일부 오해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설명해 왔고 한미 동맹의 어떤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 가지고 흔들릴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23일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립니다. 한미 당국자들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대미 관세와 쿠팡 논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1호 투자처를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논의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입장에서도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더 낫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영국 런던에서 새로운 폴더블 폰 시리즈와 첫 스마트 글래스 등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역대 폴드 제품 중 가장 가벼운 갤럭시 Z 폴드 8은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화면 크기와 비율을 갖춰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언팩의 주인공 갤럭시 Z 폴드 8이 영국 런던에서 베일을 벗자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기존보다 화면 가로폭을 넓히고 세로 길이를 줄여 10대 16 비율을 갖추며 여권 형태로 변신했습니다. 펼쳤을 때는 다양한 콘텐츠 감상에 최적화된 4대 3 비율로 바뀌어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무게는 201g으로 역대 폴드 제품 중 가장 가벼우면서도 배터리 용량은 늘어났습니다. Today, we bring more choices to power the next era of intelligence. These are the most powerful, most versatile, and most adaptive foldables we've ever introduced. 올해는 갤럭시 Z 폴드 8과 갤럭시 Z 플립 8에 더해 갤럭시 Z 폴드 울트라까지 추가되면서 폴더블 스마트폰 라인업이 3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울트라는 카메라와 멀티태스킹 성능을 끌어올렸고 최상의 휴대성을 자랑하는 플립 8은 개성 표현과 AI 경험에 초점을 맞춰 젊은 층을 공략했습니다. It's really nice because it's like fitting to the bag or to trousers. So I'm in love actually, and I'm wondering if it's the quality of the camera will be like better. 함께 공개된 갤럭시 워치 9과 워치 울트라 2는 착용감이 더욱 개선되고 생체 징후 기능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워치 9이 일상 속 헬스 코치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울트라 2는 아웃도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구글과 공동 개발한 스마트 글래스도 처음 선보였는데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눈앞의 장면을 촬영하며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내 출시될 예정인데 삼성과 구글의 협력이 메타가 주도하는 글로벌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폴더블폰 시리즈와 워치 신제품들은 오는 28일부터 국내에서 사전 판매가 시작되고 다음 달 7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었다며 단연간 시장직을 역임하면서 법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면서 증거도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가 거짓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이후 낸 입장문에서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여야의 표정은 극명히 나뉘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하라며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1,000만 서울 시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며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띄웠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선거범죄라며 오 시장을 향해 더는 구차한 변명은 말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죠.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 오 시장이 이뤄준 격이 됐다고 비꼬면서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도 거듭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6.3 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뛰었던 의원들도 이딴 메시지를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운 결과다.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리와 증거보다 정치적 파장을 우선 고려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1,000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 재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셈이라며 또 한 번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기준이 적용됐다고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전적으로 명태균 씨 진술에만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급시 판단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지켜낸 서울시장 자리니만큼 지방선거 한 달여 만에 나온 판결에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려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라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7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주에는 3중 규제로 새로 묶인 화성 동탄구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 등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 강세가 이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간 상승률이 2주 연속 0.3%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도 관심입니다. 한국은행이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1.8%로 집계돼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2분기는 이란 전쟁 영향 본격화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주요 지표들이 공고한 모습을 보여 추이가 기대됩니다. 임금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중앙쟁의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가 파업 계획을 논의합니다. 기아 노조 역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르노코리아도 오늘 노사협의회에서 사측 최종 제안을 확인한 뒤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고 한국 GM 역시 쟁의 행위에 들어간 상태여서 국내 완성차 업계 하투가 최대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청년층 취업 현실을 지표로 공개합니다. 지난해의 조사에서는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이 56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3천 명 줄었지만 비중은 46.6%로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과 경찰의 칼날이 이제는 국가수사본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경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국수본과 광주청 강력계장을 각각 소환했는데요.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살인 혐의와 과거 성범죄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는지 그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의 배경에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지시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리수사 지시 관련해서 압색하신 거 맞으신가요? 수사의 핵심은 장윤기의 살인 혐의와 성범죄 혐의를 분리수사하게 된 경위를 규명하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광산서 전 형사과장은 성범죄 입증을 위해 수차례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경을 통해서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3차례 정도 했거든요. 근데 3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검찰은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 최상부인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경정은 본부장 지시사항이라며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분리수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도 광주청 김모 강력계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계장은 국수본 최 경정과 수사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뒤 이 같은 분리수사 지침을 광산경찰서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경 모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바탕으로 보고와 지시 과정 전반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분리수사 지시에 전모가 드러나고 전 국수본부장 등 수뇌부 이름까지 언급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칼날은 이제 국가수사본부 최윗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대형 화재가 나흘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오늘 합동 감식 일정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절차에 돌입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어제 저녁 8시 35분 모두 꺼졌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나흘 만, 정확히는 109시간 40여 분 만으로 역대 국내 물류센터 화재 가운데 완전 진화까지 두 번째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큰 불길을 잡은 뒤에도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외부에서 진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충분한 안전진단을 거쳐 내부 진입을 결정했고 불이 시작된 6층 안쪽까지 잠불 상황을 확인한 결과 리튬 배터리가 많은 아래층 등으로 불이 더 번질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완전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 1단계도 해제하고 관할 소방서 일부 인력만 남아 현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때 근처 8개 시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소방 동원령까지 내려져 총력 진화를 벌이는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치료를 받은 이번 화재. 건물 붕괴 위험에 근처에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일대가 불안에 휩싸였고 연기와 분진 피해가 큰 주민들은 임시대피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불난 냄새가 나요. 아직까지 집 앞에 가면 마스크 안 써도 그냥 못 가요. 청소도 처음 다 하고 이래 들어가야지 지금 못 들어가요. 소방과 경찰은 오늘 화재 감식 일정과 방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화재 원인은 물론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 물류센터 구조의 취약성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의 유해 귀환과 운구 행사에 참석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숨진 미군 장병 유해 귀환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도버 공군 기지로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귀환한 장병들은 모두 위대한 영웅이라며 이란을 향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이란 협상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원유 수출과 해협 안보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20일 SNS에서 이 전쟁의 방정식은 명확하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썼습니다. 이어 우리가 석유를 판매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그 누구도 석유를 팔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공격을 예고한 곡괭이산은 이란이 지하에 건설 중인 핵시설입니다. 깊은 지하 안반 시설이라 직접 파괴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왔는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은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중부 이스파한주 나탄즈 핵시설 옆에 곡괭이산 터널 단지 전경입니다. 나탄즈 핵시설 단지에서 서남쪽으로 약 2km 거리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이란은 곡괭이산 화강암 안반 아래 미신고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91에서 137m 깊이에 있고 여러 개의 핵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곡괭이산으로 이전했다는 분석 결과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당국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주요 핵시설 폭격 뒤 가을에 이란이 원심 분리기 수천 대를 곡괭이산 터널로 옮겼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곡괭이산을 타격하겠다고 예고한 데는 이스라엘의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워낙 깊은 화강암 안반 아래에 있어 미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폭탄인 GBU-57 벙커버스터를 사용하더라도 직접적인 타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군이 가진 군사 역량은 기밀이라면서도 지하 핵시설 타격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Do we have the ability to destroy whatever is underneath Pickaxe Mountain? But if anybody in the world can reach anything on God's green earth, it's the United States military, the most powerful military in the world. It's all about options and trade-offs.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5개월 동안 곡괭이산 주변의 트럭 통행과 터널 보강 공사, 보안 경계선 설치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란은 원심 분리기 조립을 위한 평화적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농축 활동을 목표로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검거됐습니다. 경찰관 4명이 다치고 순찰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골목으로 차량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순찰차가 따라붙습니다. 곧이어 한 남성이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관에게 검거됩니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관의 정차 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했던 40대 운전자입니다. 사고 차량을 경찰차 3대 정도가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차량으로 도주를 못하게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를 이제 차 안에서부터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앞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를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12km를 달렸습니다. 도주하던 차량은 길목을 막고 기다리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차량 파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손목을 다치고 3명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 음주 차량이 들이받은 순찰차 2대가 파손됐는데 이 가운데 한 대는 조수석이 찌그러지는 등 파손 정도가 심해 장기간 운행이 어려워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자신을 막아선 순찰차를 보고도 도주하기 위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류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3,3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이 늘면서 관세청이 공항 검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독일에서 국제 우편으로 들어온 유아용 침대틀을 절단합니다. 금속 뼈대 안에서 케타민 2.3kg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 면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멕시코에서 항공 특송 화물로 붙인 의류 조각을 시약에 넣어보니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납니다. 필로폰 4.5kg을 의류에 흡착시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겁니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은 모두 1톤 규모. 우리나라 인구의 65%인 3,35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제 우편과 특송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가 강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검색이 느슨할 것으로 보고 지방 공항으로 우회해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수도 두 자릿수로 늘며 청년층에 집중됐던 마약 밀수 범죄가 청소년층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해외여행 중에 지인이나 낯선 사람의 부탁으로 가방이나 물품을 대신 운반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의도치 않더라도 마약 밀수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화물은 물론 밀반입이 급증하는 여행자 경로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6개 공항에서 시범 운영하던 마약 전담 검사대도 정식 운영해 우범 여행자를 선별하는 단계부터 검사와 수사까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범 여행객이 통과하게 될 밀리미터파 검색대입니다. 신체 외의 다른 이물질은 모두 잡아낼 수 있어서 이렇게 작은 양의 소금도 스크린 위에 탐지됐습니다. 관세청은 국제 우편과 수입 화물, 여행자 등 모든 마약 밀반입 경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쓰는 타정총을 들고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운 50대가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9시 10분쯤 부산 사상구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타정총을 발사하고 대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 업주가 15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운데 경기도 성남에서도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의 금과 현금을 챙겨 도주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이달 초부터 금은방 업주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12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서 집계한 피해 규모는 현금 5억 원과 현 시세로 3억 6천여만 원 상당인 금 500돈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적인 AI 등 덕분에 2분기에 1,198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 예상치인 약 1,170억 달러를 넘어서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알파벳의 2분기 자본 지출 캐펙스는 449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441억 5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알파벳의 2분기 자본 지출 캐펙스는 449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441억 5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2분기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82% 증가한 248억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인 64%를 훌쩍 넘어섰으며 지난 3개월 동안 보고된 63%의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멤버들 전속 계약 해지 분쟁을 빚은 걸그룹 뉴진스가 데뷔 4주년을 맞아
멤버 4인이 함께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뉴진스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2일 0시 예고 없이 스페셜 필름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는 어도어가 복귀를 공식 발표한 혜인과 한이, 혜린뿐 아니라 아직 복귀 여부가 발표되지 않은 민지까지 4명이 등장합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를 못 이겨서 참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공교롭게도 이번에 나온 5분의 대표 가운데 저는 2002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고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고 우리 고민정 후보께서는 오세훈 시장을 선거로 이겨본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반명 분열주의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ABC 갈라치기, 정권 필패 발언 이런 것들이 반명이고 분열주의 아니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 서겠습니까? 깨끗한 선거 하겠습니다. 다만 정당 방위는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뷰 김민석 지방선거 패배 이재명 책임 사적 판단이 앞섰다. 4년 전 기사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당시 의원을 공격했던 내용입니다. 4년 전에는 이재명 공격하고 4년 후에는 정청래 공격하고 이런 네거티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이고 버릇이라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뭐 했냐고요? 당대표 하면서 그 어렵다는 검찰개혁 9분 응선 넘었습니다. 대법관 증언 수십 년 동안 못했던 겁니다. 법 왜곡죄 수십 년 동안 못했던 겁니다. 재판 수원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대표 한 저에게 당신 뭐 했어 물어보면 제 입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대표 1년 동안 참 고생했네. 고생했어요. 이 말도 좀 하는 것이 공지의 따뜻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대표님이 아까 수고한다는 말을 못 들었다고 하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그러나 뭘 하나 이거 가지고 사활에 걸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 재창출 못하면 모든 게 원상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은 잡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은 잡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절기 대서인 오늘 남부지방은 찜통더위가, 중부지방은 산발적인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북부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경기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주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낮까지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이들 지역에 최고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에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남부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7도, 청주는 26.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동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 35도, 포항 38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서울은 28도에 체감온도가 31도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